삼성전자가 금요일 종가상으로 6만 원이 붕괴된 59,8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향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만전자 현실화. 이것은 제가 1년 6개월 전에 1월 10일입니다.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6만 원이 붕괴될 것이다. 그 당시에 9만 원이 넘어갔을 때 뭐 3% 방송, 연불리 뭐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10만 원 넘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었죠. 대한민국에서 혼자만 6만 원으로 내려갈 것이고 9만 원 위에서는 강력하게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500만 동학개비 어쩝니까? 네,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19개월 만에 오만전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깨졌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이 파는 동안 개인들은 꾸준하게 사들였다는 얘기고, 믿었던 국민주 줄줄이 반토막. 네, 기본이 지금 다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지옥 같아. 그런데 이제 와서 증권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 밑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표주가 하향이라면서 지금은 추천할 종목이 없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을 때는 얼마나 추천을 많이 했습니까? 증권사들이.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추천 남발하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10만 원 넘어간다, 뭐 15만 원, 20만 원 부르짖고, 그다음에 뭐 3% 방송, 연불리, 뭐 존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살아갔죠? 이런 사람이 다 뭐라고 했어요? 기본이 10만 원 넘어간다고 했죠. 10만 원 촐기 넘기.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난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정말 이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만전자 추락에 개미 투자자 패닉, 영끌 거지됐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리고 우주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뿐이죠. 개미 투자자 패닉, 이건 정해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카카오도 주가도 있지만,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가 이게 가장 힘듭니다. 이 구간이 왜 그렇습니까?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내려가는 점. 차라리 우리 루나 짓죠. 루나, 테라. 우리 루나 테라 사태 우리 보셨죠? 올라갔다가 한 번에 없어지죠. 한 번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뭐 똥 밟았구나. 뭐 지금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내려가면서 바닥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가게 되면 희망을 가집니다. 계속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계속하는 거죠. 계속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물릴 수가 있는 요인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왜? 현재만 보면 됩니다. 현재. 왜 그렇습니까? 현재 무엇을 보면 됩니까? 입지만 보면 되죠. 입지는 바뀔 일이 굉장히 없습니다. 입지가 바뀌려고 한다면은 다음 생입니다. 다음 생.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입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부동산이 낮추면은, 그러나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의 실적을 봐야 되죠. 미래. 지금의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이, 미래의 실적을 보고 미래의 마켓 셰어라든가 미래의 점유율,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 이것을 보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미래에 점을 치면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부동산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돈을 벌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전 재산을 몰빵으로 해서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이 부동산이 굉장히 높다는 거다. 왜? 부동산은 지금 현재만 보면 되니까. 주식은 미래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봐봐야 다음 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중요한 거, 지금 바닥을 치고 이 바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 그리고 위에 꼭지가 쳤을 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렸죠. 이게 월요일인데 전에 8일, 9일, 10일 여러분들 지난 그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 최꼭지 친다.
그래서 이거 다시 없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윗꼬리단 음봉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윗꼬리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말씀드린 거는 다 나왔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6만 원 붕괴된다 그랬죠. 삼성전자가 6만 원 붕괴되는 것은 순리라고 했습니다. 순리.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주만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물려버렸어요. 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 피 같은 제2의 생명이라는 돈을 다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다 10만 원 넘어간다. 15만 원, 20만 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부르질 4,000포인트. 이때는 3,000포인트 넘었으니까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노래 부를 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이거 6만 원 깬다고. 꼭지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봉 차트를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또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펀더멘탈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따질 필요도 없고 주식은 펀더멘탈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건데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압니까? 미래의 가치를. 특히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알 수 있어도 개별 기업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무엇입니까? 사이에 피보나치 수요를 보시면은 38.2% 조정, 그다음에 50% 조정, 그다음에 50% 조정 있고 나머지 하나가 61.8이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61.8% 조정입니다. 그러면 최꼭지에서 우리가 이게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최저점이 42,300원이네요. 42,300원. 꼭지가 위에 있습니다. 96,800원. 여기서 61.8% 조정받으면은 이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대략 보면은 63,100원, 2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게 61.8% 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도달하게 되는데 61.8% 도달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1월 17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꼭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나 이게 지지가 안 됩니다. 우리 32.8%, 50%, 61.8%는 지지가 잘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깨고 올라갑니다. 깨고. 위에 정선이 있으면 항상 깨고 올라가요. 한 번에 못 깨면 두 번째 깨고 그다음 무너집니다. 항상 패턴이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건 힙소, 페일러,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우리가 3대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속임을 줍니다. 페이크. 속입니다. 속임.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다시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죠. 63,100원입니다. 63,100원. 이 라인을 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만 원이 무조건 깬다 그런 거죠. 6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수치는 뭡니까? 51,000원, 5만 원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 선은 뭡니까? 데드선입니다. 데드. 삼성전자가 장기로 가는 데드선이 5만 원에서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5만 1,000원과 5만 원이 깨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산. 그래서 주가가 산을 만든다면 안 된다고 했죠. 주가가 산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당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붕괴되면 무엇입니까? 이 상패돼요. 상패. 상장 폐지되거나 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런 큰 산을 만들게 되는 것은 시세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피보나치 수요를 일단은 깨버렸으면 종가상으로 깼고 6만 원 정도 깼기 때문에 이 선은 다시 옵니다. 한번 63,100원은 언젠가 다시 와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최저점을 언제 찍는다고 했죠? 9월 이후라고 했죠. 9월 이후에 최저점 찍는다. 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큰 대형 종목이 있으면 무겁죠. 이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블루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안 깹니다. 한 번에 내려갈 때도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희망 고물 계속 주면서 그래서 이 수치를 63,100원이라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깼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만 원 밑으로도 상관없고 저점 매수 가능하고 이 라인을 한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밖에 안 되죠. 왜?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진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이후부터 해왔으니까 바닥이 10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 내년에 10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1월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거를 잽니까? 이거는 체결 강도 시세에
네, 강도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봐야 되겠죠. 시간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부산 아파트, 부산 부동산이 보시면은 100주간 하락을 했습니다. 100주간. 그때 100주간 하락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지금 2020년 2019년도입니까? 2019년도겠네요. 2019년도 9월부터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9월 달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전 카페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이 언제부터일까? 추석 이후에. 예, 시간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날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넘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부산 아파트 어떻게 올라가느냐. 근데 19년부터 9월부터 진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죠. 시간론. 시간을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네, 우리가 보시면은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학이죠. 수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과학이죠. 과학적 사고방식이죠. 시너지 효과. 네, 과학은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플러스 1이 반드시 2가 되어야 된다는 수학적 사고방식. 이건 뭡니까? 수학적 확률통계. 여기 따른 것이 수학적 확률통계죠. 기본이. 이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수학이에요. 예,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시간과 날짜와 그리고 수치, 고점과 저점은 항상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주 만물의 법칙이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 사람이 향하는 모든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배가 고파질 것은 이것은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해가 언제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언제 지는지 이거 다 뭐 동지 하지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이죠. 주가도 모든 주가는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도 상장 없어진다는 거죠. 4년 후에. 적어도 지금 이제는 이제 3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하루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다. 모든 것은 네, 수학적 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믿질 않는 게 이것도입니다. 대구 부동산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종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2020년도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죠. 이게 지금 세종하고 가장 지금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뭐 20% 올라가고 할 때 이게 뭐라고 했죠?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하니까 세종 사람들이 난리 난 겁니다. 2021년도 봄이었습니까? 1, 2월 달입니까? 그때 온 도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댓글에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극화 일어난다는 거. 고가 아파트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고가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떨어질 거다. 대부분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얘기했을 때, 네, 저 혼자 양극화 얘기했습니다. 비쌀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고. 양극화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모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들의 하나의 일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 특히 시간들을 잴 수가 있다. 그 시간을 알아나가는 여정들이 바로 투자의 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